안녕하세요. 최근 캐나다 관련 영상들에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DM도 보내주시고 컬리지와 유학생활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 캐나다 유학 관련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은 현재 센테니얼을 다니고 있는 친구로부터 따끈따끈한 영상을 받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학생이 아니다 보니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캐나다로 유학 오게 된 이후부터 어학연수, 컬리지 과정까지 모두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캐나다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컨텐츠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마케팅 분야와도 관련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내가 캐나다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 저는 한국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후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26살에 캐나다 유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21살 때 1년간 인턴으로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그때 해외살이에 대한 강한 인상이 남아 대학교를 다닐 때도 해외에 거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20대 중반의 해외 유학을 반대하는 분위기였고 그럼에도 저는 1년만이라도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하고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호주 또는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고민했지만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는 컬리지 입학이 쉽고 학비가 저렴한 곳, 그리고 학생도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캐나다가 유일했습니다. 20대 중반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유학을 선택한 이유. 주변에서 왜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유학을 가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만약 한국에 돌아와서 재취업을 준비하더라도 내가 해외에서 보낸 1년의 시간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로 오게 되면 분명 바로 취업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캐나다에서 경력이 없는 내가 원하는 분야에 내가 원하는 회사로 바로 취업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2017년 6월 한국에서 토론토로 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미리 토플 시험을 쳐서 입학 가능한 성적으로 만들었지만 언어 실력은 시험이 아닌 실제로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9월 입학 전 3개월간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마다 다르고 듣는 과목마다 다르지만 제가 이수한 것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수한 라이프스타일 미디어 과정은 1년 2학기로 구성되어 있고 인터내셔널 유학생 기준으로 2학기에 15,000불 정도, 대략 1,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비와 교재비 등 다른 비용들까지 합치면 대략 17,000불, 1,7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일단 한국에서 유학원의 도움 없이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먼저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이 어떤 건지, 어느 학교는 어떤 수업을 하는 건지 대충 커리큘럼을 보고 웹사이트를 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과 중심, 수업 중심으로 먼저 찾아보고 원하는 수업이 있는 곳인 센테니얼 컬리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미 학사 학위를 취득했기에 컬리지의 학위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준석사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직업 전문 학교에서 과정을 이수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1년 수업을 듣고 난 뒤 이 나라에 좀 더 거주할지 공부를 더 할지를 결정하고 싶었고 그래서 1년 과정인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서티피케이트 중 라이프스타일 미디어라는 수업을 이수했습니다. 참고하셔야 하는 부분은 보통 캐나다는 이민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1년 수업을 들으면 일이 가능한 워크퍼밋 비자가 1년밖에 나오지 않고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하여 많은 학생들이 2년이나 3년 과정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주권이나 이민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과정을 1년 들어보자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1년 과정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 부분은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DM으로 몇 번 받은 질문이고 캐나다에 얼마 전에 온 친구한테도 받았던 질문인데요. 저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그리고 취업을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공부한 1년의 시간이 단지 영주권을 위해 또는 단지 해외에서 살기 위해 선택하게 된다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에게는 이유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유학원의 모든 것을 맡기기 전에 본인이 먼저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수할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 이 전공은 처음으로 개설된 수업이라 학생이 20명 정도였고 한국인은 없었어요. 80%는 캐네디언이고 이미 파트타임으로 에이전시나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와 관련해서 걱정되는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냈던 과제를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지금 보면 정말 부끄러운 정도지만 그 당시에는 저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점을 만점 받거나 뛰어난 성적으로 이사한 것은 아니고 4.5 만점에 평균 4점이었고 크게 취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의 컬리지가 한국의 대학교 4년 수업에 비하면 좀 더 실무적인 수업을 위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취업에 도움되는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며 과제들도 많고 특히 팀 과제가 많다 보니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과 많이 소통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유니버시티와 비교하게 되면 분명 많이 차이 나겠지만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캐나다에서 취업을 위해 기본적인 영어와 조금이라도 전공 관련 실무 수업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한국에서 이미 학사학위가 있는데 컬리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전공 관련 수업도 보통 캐네디언 중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나 또는 이미 대학교를 자기 나라에서 졸업하고 듣는 이민자들이 많아서 수업 퀄리티나 학생들의 학업 태도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취업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